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뭐 추석 연휴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또 심기일전해서 이제 또 일하는 모드로 또 바뀌어야 되겠죠. 예, 저도 뭐 사실상 뭐 추석이라는 저는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제 기분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제 서울 상황 그리고 이제 또 국제 정세 계속해서 이제 그 팔로우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국내 이 추석 정부와 관련해서 본다면 뭐 당연히 도대체 이원석이는 이재명하고 조국 문재인이 이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떠났느냐. 떠나기 전에 겨우 한다는 얘기가 김건희 여사 갖고 물고 들어지다가 떠난 게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맞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까지 있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말이죠. 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이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알 수 없다. 이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시골이기 때문에 뭐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른들한테 많이 들어온 얘기인데, 이게 바로 한동훈과, 그 다음에는 이원석을 두고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 상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이원석이가 노골적으로 봐준 사례, 예, 뭐,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조국 문재인 이거 말고서도요, 노골적으로 이제 봐준 사례들이 이제 살살 언론에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의 아들. 자, 여러분들 뭐 왜 그러느냐? 왜 이재명이가 산소 갈 때 자기 아들하고 딱 끼고 가갖고 사진 올려놨다가 빼놓겠어요? 그 이재명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절치면 올릴 때는, 그래도 우리 아들은 문재인의 아들, 딸, 그리고 조국의 아들, 딸보다는 나. 왜? 지금 이제 판을 보면 지금 문재인도 살살 일어나고 있고 조국도 살살 일어나고 있고 그 산업 리스크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방탄해야 되니까 예, 우리 아들은 나라고 올렸다가 아이고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 인구 해자 됐지 않습니까? 도박, 성매매, 의혹 예, 이런 거가 또 떠오르니까 슬그머니 내렸어요. 예, 치고 빠지는 히트앤런 요 작전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아들도 결국은 이원석이가 봐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같이 나오는 게 또 추미애 아들. 추미애 아들 이거 몰래 작년 연말에 뚜리퀴로 도망가고 이거 걸려들었잖아요. 요것도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바람에 사단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제 9월 20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공직선거법 마지막 결심곡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뭐 내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재명이가 뭐라고 거짓말할지. 그러면 왜 이 선거법 재판이 이렇게까지 늦어졌느냐? 예, 2년 넘게, 2년 한 2개월 정도나 걸렸느냐? 여기 이제 인구 해자되면서 불만이 폭발하고 있어요. 이번 추석 때도. 그러다 보니까 요 판사를 지금은 이제 한성진 판사가 하고 있지만은 맨 먼저 시작한 것은 강규태라고 하는 인간이잖아요. 이런 인간은 무슨 판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거 뭐 사기꾼이죠. 예. 강규태에 대한 비판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한테는요, 변호 무슨 사건 위임을 합니까? 예. 사건 위임해갖고 이런 인간이 제대로 처리하겠어요? 예. 그래서 사건 위임으로 절대 가지 마십시오. 서초동 일대에 어마어마한 많은 예, 지금 우수한 변호사들이 많아요. 이런 인간 또 전관, 또 예우 받아갖고 또 뭐 사건 또 봐주게 할 수 있겠지만은 요것은요, 언론인들 여러분께서 탈탈 털어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말이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정도로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법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는 판사, 검사들 싹 다 잘라내야 돼요. 사회에서도 고립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강규태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재명의 재판을 봐줬는지 예, 요런 내용을 이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이번 추석 민심은 바로 이제 그런데, 이재명, 조국, 문재인, 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추미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아들까지 지금 진도가 나가 있어요. 왜냐? 추석 끝나고 문대를 전주지검에서 부른다. 이건 뭐 기정사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 딸들 문제가 또 나오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니 해도 제일 이제 긴박했던 것이 이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벌어지느냐, 즉 의료가 붕괴되느냐 안 붕괴되느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요,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벌써 하루 전날 딱 보니까 이거 의료 붕괴는 전혀 없었다.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이 의료 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요, 물론 이제 이것을 진두지휘했던 뭐 윤 대통령이 아주 이제 그야말로 매일같이 병원 뛰어다녔잖아요. 예, 그것만 하더라도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문자 뭐 이런 걸로.
자, 윤석열 대통령이 뭘 그렇게 죽은 죄를 졌다고 저렇게 뛰어다니냐,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왜 밀어붙였느냐, 숫자 가지고, 예, 좀 덜 밀어붙였어야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있어요. 그게, 아니, 자유민주주의의 특성 아닙니까? 목소리가 다른 의견. 만약에 김정은이나 이재명 같으면 딱 일극체제 해갖고 똑같은 목소리만 나오죠. 예.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그 위기의식을 갖고 대통령이 현장을 매일같이 챙긴 거,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윤 대통령이 고맙다 매번 했잖아요. 그 현장을 챙기는 정말 환자 입장에서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그 아주 충실한 그 의사.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 당사자들. 환자들이 말이죠. 이번에 역대로 응급실 찾는 환자가 한 2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왜? 정부가 그랬잖아요. 응급실은 정말 응급 환자, 중증 환자들만 가달라. 그리고 경증 환자들은 일반 병의원을 찾아달라. 그래서 이번에 병의원들이 지난 설 대비해서 배가 늘어나게 한 8천여 병의원이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응급실 대형병원을 갈 사람하고 일반 동네 병의원을 갈 사람하고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요.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중증 환자가 응급실 가고 나는 실력 있는 동네 의원들, 대한민국 의사들 다 어디 가나 뭐 좀 훌륭하잖아요. 출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협조가 윤 대통령의 진두지휘하에 제일 크게 기여한 분이 의사고요. 그 다음에는 환자. 그렇잖아요. 병원은 환자고 의사. 이게 이제 딱 어우러지는 거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의사와 그 다음에 환자인 우리 국민, 요 삼각 협조 체제가 아주 잘 됐다. 그래서 응급실 대란 사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요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통계를 통해서 전부 전혀 없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없었다. 요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정말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디든지 언제든지요,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지만은,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서울 빅5 병원에서도 의료 대상 없었다. 다만 의료 제한이 조금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 예, 요렇게 서울 소재 빅5 병원에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정부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의사들도 응급 대란이 없었다. 예. 그리고 이제 응급실 환자가 작년보다 무려 20%나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의료 분쟁은 이제 이 정도로 끝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쉬운 점은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느냐? 의료 붕괴 이런 말이 계속 나왔잖아요. 왜? 의료 붕괴라는 말은 이 민주당 좌파들이 프레임을 씌우려고 대란이라는 말을 써붙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 붕괴 이런 말. 의료 붕괴는 없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붕괴다. 이렇게 한동훈이가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한테도 이 메시지들이 많이 오는데, 한동훈이 왜 저렇게 삐딱하게만 가냐. 참 이상한 사람이다. 예. 저것도 일종의 배신 행위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팬덤들이 이제 한번 나서서 요거를 교정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아니면 이준석이하고 한동훈이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한동훈 주변 측근들은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의료대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보적인 상황에서 온다면 우선 북한이요. 북한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 내내 도발을 했습니다. 오물풍선 가지고 도발하고, 그리고서 오늘 아침 날짜 상은 어제가 되겠지만은요. 북한이 도발했잖아요. 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여러 발을 발사했고 KN-23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제 도발을 했지만은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했어요. 안보실 2차장 축제로 대통령실에서 해가지고 요게 일단 400km를 비행해서 성공적으로 일단 발사는 이루어졌다. 예. 그래서 이번 발사는 지난 7월 1일 날 황해도에서 발사했던 단거리 미사일 KN-23 계열의 개량형과 유사한 기종이 아니냐. 예.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자세한 것은 지금 한미 당국에서 지금 분석 중에 있다. 이렇게까지만 내놓고, 우리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입장 물으면 본래대로 우선 한미 동맹, 우선 우리 자체적인 힘, 그 다음에는 한미동맹, 한미안보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강력히 억제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적인 이 안보 상황은 북한이 말이죠. 이제 이 선거,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가까울수록 더 도발의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과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미국 회담에 대비해서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국내적으로는 남남 분열을 시도하는, 남남 분열. 그러니까 이제 진보와 보수의 갈라치기. 이거 다 문재인이가 심는 씨앗 아니겠습니까? 악의 씨앗. 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외국 그 안보 관련해서는 여전히 중동과 우크라이나 심각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자폭들은 한 100여 기를 띄웠습니다. 100여 기를 띄워가지고 자폭들은 이 가미카제 드론이라고 하는데요. 100여 대를 띄워서 이 러시아의 북서부를 때렸다. 그래서 러시아의 북서부에 있는 트베리 지역, 여기에 미사일 무기고가 있는데 요거를 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다. 한 칼에 약 한 524억 원짜리의 무기고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다시 또 악화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중동에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건 뭐 당연히 이스라엘의 이제 모사드 작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공작이라고. 삐삐 말하자면 삐삐 폭발, 이 삐삐 폭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삐삐 작전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삐삐 폭발이 이틀 연속으로 이루어졌답니다. 삐삐가 울리면서, 여러분들 삐삐 있잖아요. 삐삐가 울리면서 이제 그게 동시자발적으로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여 명의 사망과 4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폭발한 무선 호출기는요,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에 온, 말하자면 이제 헤즈볼라가 올 초 대원들에게 지급하려고 일괄 구입한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당국에서는 지금 입장문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은 요 이스라엘이 삐삐 테러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삐삐와 관련한 삐삐 공격이 되겠죠. 여기와 관련해서 이 자료 화면을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요, 이제 계속해서 첨단 신형 이 무기체계가 나와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무기체계도 있겠지만은 이런 자폭들은 또 이 삐삐 폭발, 이런 걸 보면 우리 군 당국에서도 다양한 그런 이 무기 개발 또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데까지 필요한 이제 시간, 이 시간을 이제 빨리 메꾸려면은 뭐 수입해오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작전을 좀 구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거를 조금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삐삐 테러 어떻게 진행했느냐? 제품은요, AP924고 대만 골드아플로라고 하는 그 상표로 되어 있고요. 생산 방식은 유럽 제휴업체에서 OEM 방식으로 제조가 됐고, 이 개요는 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헤즈볼라가 자체 통신수단으로 무선 호출기 5,000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 레바논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이 무선 호출기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한 거예요. 원격 조정 스위치를 삽입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무선 호출기에 암호화된 그 메시지를 전송해서 거기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무선 호출기가 폭발하도록, 요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첨단 기술이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헤즈볼라, 이게 이제 레바논에 있잖아요. 레바논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보 상황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속되고 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특히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있고, 우리 한국도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 북한의 이제 핵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저강도 위협이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불도 났지 않습니까? 우물풍선 때문에. 거기에 기폭장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그 헤즈볼라에 대해서 단행한 삐삐 폭발물 처리처럼 요거 김정은이가 금방 도입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의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추석 민심과 국제적인 안보 정세를 간략하게,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부분만요, 아주 쉽게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 바로 이재명과 그 다음에 이재명 추미애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이재명과 추미애 아들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거 뭐 다 아시죠? 저도 뭐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재명의 아들의 문제점은 뭐 이동호, 큰아들하고 이제 아들만 둘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재명의 이 아들 그 이동호는 도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성매매 의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음담 배설이 지나치다는 거 하나 있고, 이게 다 자기 조상들, 뭐 가깝게 아버지부터 시작하겠죠. 조상들 그 DNA를 담는 거예요. 예. 이거 성매매, 아이고, 김부선 상습 무슨 뭐 무상연애에서부터 시작했고, 이재명의 주변에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도박한 거, 이재명이 같이 입으로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이동호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자기 아버지가 도박해갖고 다 날려먹었다. 그렇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 비하발은 음담 배설 여성 비하. 아니 자기 형수한테 욕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인간입니까? 그게 이재명의 진면목인 거예요. 사실 지금 정치이다 무슨 뭐 대권 후보다 무슨 뭐 장을 2번 했다 대표를 이거요. 이거 개딸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이런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이동호라고 하는 그 아들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의 못된 점을 물론 뭐 좋은 점도 물론 뭐 배웠겠지만은 그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성매매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담 그 무슨 뭐 도박 이런 걸로 인해서 고발당해 왔어요. 고발당했어요. 자 그리고 이 특히 요거를 맨 먼저 터뜨린 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2021년도 12월 16일자 조선일보에서 이동호가 상습으로 불법 도박했다. 그래서 불법 도박할 때 이 포커, 그러니까 온라인 이 포커 커뮤니티인 포커 고수에서 이기고 싶다. 요 닉네임을 써갖고 도박을 한 인간이 바로 요 이동호예요. 이 아들. 그리고 성매매 업소는 여러분들 후기로다가 내가 무슨 마사지 업체 업색하는데 거기 뭐 온갖 욕설까지 막 해가지고요. 정자동에 있는 이게 이제 2021년도 12월 16일자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뭐라고 이게 글을 올렸느냐면 CX 이거 참 대상 입었다. 정자 스펙 XX 가지 마라. CX 마사지 시간도 안 지키고 X 갔네. 요런 식을 갖다가 성매매 후기를 썼어요. 그리고 성매매 후기를 쓴 건 맞아 라고까지 이재명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성매매 후기를 썼는데 매매는 하지 않았어. 이 얘기는요. 이재명이 거짓말 딱 똑같아요. 자, 골프하고 그 다음에 요트 타고 낚시질하고 골프를 친 것까지는 맞아. 그러나 그게 김문기인지는 기억이 안 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성매매 후기를 쓴 거는 맞아. 그런데 매매는 안 했어. 성매매 안 하고 어떻게 후기를 씁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동호도 거짓말쟁이죠. 지혜비하고 똑같은 인간들이죠. 이게 야 이런 인간이 대통령을 해먹었다고 날려들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가 국제사회 볼 때 야 이런 인간들 도박이나 성매매 무상연애 한 인간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야 나라를 뭘로 보겠어요. 성매매 공화국으로 볼지도 몰라요. 욕설 공화국, 도박 공화국 이거 되겠습니까? 요거 하나만 해도요. 요런 인간은 정계에서 딱 떠나가지고 갈 때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가야 된다. 근데 이거를 이원석이가 이거야 증거불충분로 해서 경찰에다가 몇 번 지시했지만 증거불충분 딱 처리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바둑이냐. 그리고 추미애 아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추미애 아들 세상이 얼마나 뒤집어졌어요. 그 당시 이철원 대령이 신원식 청한부 시장이 이제 국회의원 할 때 거의 제보해줬잖아요. 온갖. 근데 그걸 갖다가 문재인 검찰에서 수사할 리가 없죠. 자기네 직속 법무장관인데.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 검찰로 넘어왔는데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도 어떻게 이게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이게 몰래 도망갔어요. 어디로? 튀르키예로. 공부하러 갔대요. 서울에서 취직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튀르키예로 지 아들이 거기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추미애 지가 밝힌 얘기예요. 나갔어. 근데 뭐냐? 검찰에서 불렀는데 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범죄 정보를 철저히 입수했어야지 이영석이가. 요중 인물이 아니라 그 추미애 아들도 아예 딱 그 수사 대상으로 피의자로 딱 올라가 있는데 이거 재판에 빨리 넘겨야 되는데 요거 언제 나가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말로 몰랐는지 알고서도 모른 척해서 도망가게 놔뒀는지 왜 추미애 아들을 제대로 수사 안 했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사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지금 입국 시 자동 통보. 그게 이제 범죄인들이 도망가면 예를 들어 KH그룹의 배상윤이 그 다음에 김성태 이런 인간들 입국 시 자동 조치로 딱 돼 있었잖아요. 그렇게 조치했는데 안 들어오면 어쩌할 거예요. 안 들어오면. 지금까지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제 곧 2달만 지나면 1년 다 되는데. 그런데 이런 인간의
어머니인 추미애를 당선시키는 유권자 여러분들은 또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경기도 하나. 예. 참 큰일 났습니다. 곳곳이 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가 수사가 잘 안 된 게 바로 이원석이가 적극적으로, 이재명도 노골적으로 봐준 거 아니에요. 핸드폰 압수 못하게 시킨 거. 이건 뭐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의 핸드폰 압수수색하는 거 봤어요? 이재명의 집하고 이재명의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거 봤어요? 성남시는 압수수색했죠. 성남시. 그런데 국회의원 사무실 한번 압수수색했냐고요. 예. 그래서 이원석이가 쩌같지만은 또 비판을 여전히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간략하게, 여러분들 뭐 귀가 따게 들으셨는데, 이 강규태라는 판사, 이런 인간이 무슨 판사라고 말이죠. 그것도 또 부장판사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사, 검사, 이게 징계 내용을 갖다가 보다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고 엄중 징계 체제로 바꿔야 되겠다. 헌법상으로 파면에 의하지, 탄핵에 의하지만, 탄핵이 아니면 파면당하지 않는다. 너무 물름한 징계 규정이 있어요. 일반 공무원들 보십시오. 일벌 100개는 그냥 가차없이 가버리잖아요. 근데 판사들은 손을 못 대게 놨어. 막말로 얘기하면. 예. 손을 못 대게. 예. 판사들, 검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이제 과거 독재 시대 때 그야말로 마지막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사법부다. 그리고 검찰이다. 그래서 판검사들, 그리고 이제 판사들만 대우해줄 수 없잖아요. 똑같이 사무시면 됐는데. 그러니까 판사 대우해듯이 검사 대우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징계가 손방망 있어야만 해. 예. 그래서 이거를 철저해서 강규태 같이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봐준 정치인 편향적인 재판하는 인간들은 가차없이 징계로 넘길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징계 체제를 판검사들 전부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강규태가 도대체,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 이제 한성진이고, 이 강규태가 이번 1월 달에 그만뒀잖아요. 한성진으로 넘어오기 전에 한 1년 이상을 질질 끌어온 인간이 바로 강규태인데, 이 강규태 인간은 이제 71년생.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나이 따지면은 53세네요. 그러니까 알 거 다 하는 거예요. 알 거. 그러니까 이번 바로 이제 민주당 가려고 해서 봤더니 이거 욕을 너무 많이 먹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받아주면 그러자도 대장동 이 변호사들만 다 공천 줬다.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요 인간은 이번에는 슬그머니 빠지고 두고 보십시오. 4년 후에 틀림없이 민주당에서 데리고 갑니다. 두고 보시라니까. 안 되면 제가 손에 장을 지킬게요. 예. 요것들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가요. 예. 사표를 내고 나가. 그러니까 71년생이고 연수원 30기. 그러니까 연수원 30기니까 한동훈이가 연수원 27기예요. 3살 안에. 예. 한동훈이가 73년생. 여기는 좀 사시가 좀 늦었나 보네. 그리고 전라도 해남. 서강대 법대. 자,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저도 이제 호남 지역에 뭐 아시는 분들도 많고, 예,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아요. 저는 뭐 지역세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아닌데, 저도 뭐 힘없는 충청도 사람인데 뭘 따지겠어요. 이런 인간들 때문에 자유우파적인 그 입장을 갖고 있는 호남분들마저도, 예, 나라를 걱정하는 진정한 호남인들이 다 욕먹는 거, 이런 인간들 때문에. 예. 벌써 딱 하니까 사람들 그때도 그랬잖아요. 야, 이거 특정 지역이니까 민주당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떻게 그럼 이재명을 봐줬느냐? 우선요, 이재명이가 재판을 할 때 최고의 카드가 뭡니까? 재판을 질질 끄는 거, 지연시키는 거잖아요. 재판 지연을 시켰어요. 재판 지연을 시켜서 어떻게 했느냐? 우선 격주로 진행하게 하는 거예요. 격주. 2주에 한 번. 지금 일주일에 서너 번 해도 모자라는데, 왜? 규정에, 이게 이제 이것도 고쳐야 돼요. 법을. 강행 규정으로 맞춰야 돼. 이 강제 규정으로. 지금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권고사. 6개월 안에 1심을 마친다 돼 있는데, 지금 2년 2개월을 가잖아요. 2년 2개월. 예. 요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6개월 안에 맞추려면, 6개월을 딱 걸리게로 1심을 마치게 법에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재판을 운행해야 돼요. 일주일에 2번이든 3번이든. 그러면서 또 증인은요, 51명인데 2명은 이제 좀 빼고, 49명을 증인으로 해갖고, 지금 49명이나 됐는데, 이거 1년 넘게 끌어온 거예요. 강규태라는 인간이. 예, 2주 만에 한 번씩 하니까 세워라, 내워라. 요게 이제 그 다음에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해서 본질적으로 요 선거법 열차가 천천히 가도록, 최고선에 가도록. 그리고 이제 또 뭘로 봐주느냐. 이재명의 단식. 이재명의 단식, 이게 단식했습니까? 이거 얼굴 기름이 막 미끈미끈했잖아요. 그리고 무슨 대형 이 병원에 안 가고, 지가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이게 겉으로. 이거는 서울대학병원으로 헬기 타고 몰래가 아니라 헬기 타고 과감하게 법을 위반해서까지 오고, 그 부산 소방청, 부산의대 교수들 그거 다 징계 조치하라고 권익위에서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거는요, 몰래
그야말로 먹어야 되니까 좌파들이 가는 이 병원으로다가 중랑에 있는 여기로 가버렸잖아요. 가서 또 며칠 한 열흘 숨었나요? 이렇게 해갖고 되니까 단식, 강규태가 볼 때는 얼마나 잘 됐겠어요. 그래서 단식을 때 무려 64일간이나 단식 뭐 한 2주 정도 했는데 64일간이나 재판을 안 열어. 그러고서 그 다음 대부터 똑같이 2주 후에 하겠습니다. 요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검찰에서는 강하게 이걸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법정에서 강하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을. 그 강하게 주장하는 검찰을 뭘 주고 망신을 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가 판사다 이거죠. 예. 그래서 검찰도 열받아갖고 맞받아쳤지만은 최종적으로 판결은 누가 내려요? 이 판결, 재판 진행은 누가 합니까? 이게 강규태가 하잖아요. 그래서 뭘로 검사를 모욕하느냐? 이제 검사가 이제 과거에 국토부 압박 때문에 내가 4단계를 해준 거다. 예,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거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그 법정에서도 이게 거짓말을 또다시 거짓말하면 너는 위증이야. 예, 요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거는 팩트를 갖고 막 팩트만 얘기하지 왜 검찰이 팩트를 밝히지 않고 검찰이 주장을 하느냐, 의견을 내느냐. 요렇게 말도 안 돼. 아니 그럼 검찰이 팩트를 가지고서 법리 판단하고 주장을 해야지. 뭐 주장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 허수아비 그냥 벙어리 갖다 앉히면 되죠. 이런 무식한 재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4단계로 종상향을 해줬잖아요. 4단계, 저도 제 주변에 물어봤어요. 이거 4단계, 이게 뭐 쉽게 가는 거냐 그랬더니요. 시행업자 하는 사람들 4단계는요, 아예 꿈에도 꿀 수 없다는 겁니다. 2단계만 올라가도 어마어마한 특혜라는 거예요. 4단계는 시행업자들도 관공서하고 접촉할 때 아예 상관을 못 한다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꿈에서도 불가능하다는, 꿈에서도. 근데 4단계로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4단계라는 말이 어디서 맨 먼저 나오느냐? 민주당의 문진석이, 천안 출신이잖아요. 문진석이가 질문하는 겁니다. 4단계 국토부에서 압박해서, 한 게 맞죠?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라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이 됐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4단계 상향. 4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게 특혜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이 주장을 해 나가니까, 이 판사라는 강규태 인간이 뭐냐? 아니, 내용에, 그러니까 이제 국감에서 이재명 입에서 4단계라는 말을 안 나왔는데, 검찰이 왜 그 말을 하느냐? 아니, 묻기를 4단계 상향에 국토부 압박 때문에 하니까 답변이 예, 국토부 압박 때문입니다. 라고 했으면 4단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그 4단계, 이재명 입에서는 4단계라는 말을 안 나왔거든요. 예, 종상향만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거 왜 하지 않은 말을 했냐고 또 밀어붙이는 요 판사, 강규태. 이런 거 무슨 판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최대한 지연시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더 이상 지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이 강규태가 꾀를 쓴 게, 내가 사표 내야 되겠다. 왜? 사표 내가지고 새로운 판사가 오면 공판 갱신 절차를 다시 하잖아요. 예. 이게 벌써 또 한두 달 가잖아요. 그래서 또 한두 달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격주재판, 그 다음에는 아예 사퇴해버리는 거. 그 다음에는 단식했을 때 때는 이때다고 놓지 않고 64일이나 재판을 안 해버리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재판은 똑같이 2주 후에 하는 거. 아니, 한명숙, 박근혜 전 대통령. 일주일에 3번, 4번씩 했어요. 예, 일주일에 3번, 4번씩. 그 다음에 검찰의 이런 그 허위사실, 입증 노력에 대해서 입을 막으려고 달려든 거. 이런 것들이 강규태의 죄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규태는 고발돼 있어요. 강규태 고발돼 있는데 이 대한민국 검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우정 신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섰으니 요거 강규태 같은 인간 빨리 잡아다 수사를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